안녕하세요. 닥터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실 부작용에 관해서 마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딤플. 실을 하면은 누구나 다 겪는 문제고 과정이죠. 딤플은 왜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코그가 조직을 끌고 들어갔는데 그게 겉에서 티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을 넣을 때 잘못 넣어서, 아니면 피부가 너무 얇은 사람에게 얇게 넣으려고 해서, 아니면 피부 처짐이 심하고 우름이 심한데 거기다가 실을 넣어서 당겨서, 어떤 경우가 가장 딤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이 말한 세 가지가 다인데요. 말하고 나니 그렇네요. 말하고 나니 그렇죠.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생기지 않게 하는 법, 두 번째는 생기고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가 포인트일 텐데, 딤플이 최소화시키려고 할 때 어떤 점을 신경 쓰시나요? 딤플이 안 생기려면요, 첫 번째로 피부에 너무 가깝게 강력한 실이 들어가면은 코그가 있는 부분에 딤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피부에 얇게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들어간 부분에 생기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서션 부위에 실이 이제 끌고 들어가면서 나중에 그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딤플이라고 하면은 몰딩으로 간단하게 풀리는 걸 저는 딤플이라 부르지 않거든요. 그건 어차피 좋아지는 거니까. 손으로 풀려서 안 풀리는 걸 얘기하는데, 얇다 얇지 않다를 느끼는 포인트가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왼손에서 캐뉼라의 모양이 만져진다든지, 아니면 눈으로 보인다든지 본인만의 가이드가 있으신가요? 캐뉼라가 들어갔을 때 조직을 들어보시면 알아요. 조직을 들어보면은 이제 떡볶이처럼 이렇게 굵게 들리면은 아, 깊이 들어갔구나, 우리가 층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딱 들었더니 정말 텐트 치듯이 스킨만 쭉 깔려온다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얇게 들어간 이거를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캐뉼라를 넣고 들었을 때 캐뉼라의 윤곽이 보이면 너무 얇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윤곽이 보이지 않고 그냥 얼굴 전체에 조직이 올라온 느낌이 들면 저는 깊게 들어갔다고. 그 말씀하시는 똑같은 거죠? 말이죠. 똑같은 네. 얘기죠. 예. 정확히 하면 이렇게 할 것 같고, 블라인드하게 해야 되니까 아주 정확하진 않더라도 나름 촉감이나 눈으로 보이는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기준을 갖고 하거든요. 정확하지 않다고 해도 어떤 기준을 갖고 시술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시술이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깊게 넣어서 딤플을 예방해야 하고, 그리고 환자의 피부 두께에 따라서 아주 얇은 사람은 저는 굵은 실을 쓸 때 딤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깊게 들어갈 때. 그래서 저는 피부가 아주 얇은 사람들은 투제로 이상의 실은 여기 템포랄 파샤 쪽만 하고 그 외에는 잘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원장님은 딤플 때문에 더 얇은 실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딤플이 잘생긴 것 같은 사람은 그래도 상관없이 효과 때문에 굵은 실을 하시나요? 효과 때문에 굵은 실을 쓰고 있습니다. 아, 역시 만족도가 제일 중요하군요. 그럼 딤플을 덜 일으키는 방법은 일단은 최대한 깊게 들어가고, 눈으로 보는 가이드는 캐뉼라의 윤곽이 보이냐 안 보이냐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딤플이 생기고 나서 딤플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첫 번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사지를 강하게 하는 몰딩. 거죠. 네, 몰딩을 하고 이렇게 꼬집듯이 핀치를 해봐가지고 하고, 그래도 좀 부족하다 싶다라고 하면 그 들어간 부분에 리도카인을 인젝을 한 다음에 굉장히 강하게 몰딩을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죠. 그러니까 몰딩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꺼진 부분에 필러나 이런 것들을 채우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 방법은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정 원장님은 꺼진 부분에 필러나 어떤 채워주는 걸 넣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 실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움직일 때 딤플이 폭폭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먼 거리 쪽을 한번 살짝 움직여봐요. 실이 이렇게 끌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끌고 들어가는 어떤 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브시전을 살짝 톡 해주면은 그게 풀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게 아니라 더미스에 가까운 쪽이 아니라 깊은 쪽 어딘가에서 좀 굵게 들어간다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는 이제 서브시전보다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필러를 살짝 깔아주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그것도 같아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딤플 때문에 실을 제거해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오히려 튀어나와 보였을 때 실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죠. 실이 비쳐 보일 때는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실이 비쳐 보이는 정도면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 사실은 오래 끌면 괜찮긴 하는데 그 색깔 빠지고 환자 이제 불편한 것 때문에 제거를 해주는 게 낫죠. 그동안 환자가 컴플레인을 굳이 견딜 필요는 없어요. 이게 PDO 실이 대부분이니까 실이 부들부들하면서 녹잖아요. 나중에 부드러워지니까. 실을 제거할 때의 기간, 넣고 나서 언제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본인의 가이드가 있으신가요? 예, 있죠, 분명히. 왜냐하면 이렇게 만져보면은 실이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은 딱 밀었을 때 아, 그 부분에 실이 같이 움직여요. 실이 어느 정도 단단하다는 뜻이죠. 그런 경우는 제거를 하는 거고, 정말 녹아가지고 흐물흐물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굳이 제거할 필요는 없고. 자, 실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는 언제죠? 실을 제거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어요. 점점점 두꺼워지거나 붓는 경우, 어떤 균 때문에 생기는 인펙션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닌데, 어떤 포린 바디 리액션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제거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고요. 저는 실이 얼굴을 찌를 때, 우리 면이 3D니까 실이 약간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피부를 찌를 때 그 자극이 뭔가 안에서 바늘이 찌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저는 제거를 이물 반응이 굉장히 강하게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제거를 하고, 근데 모양이 이상하다 그래서 절대 제거를 하진 않고, 실이 얼굴
더미스 쪽 바깥쪽을 자극할 때 저는 제거를 하죠. 선생님 제거하는 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진이냐면요, 실하고 나서 2주 정도 있다가 이 부분에 뾰루지처럼 나오셨고, 가만히 있을 때는 좀 덜 보이는데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면서 웃으실 때는 뾰루지 같은 게 더 커 보이는 거죠. 손으로 만졌을 때 안에서 뭔가 실 끝이 찌르는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보통 제거를 한다라고 하고, 실 제거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가능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얼굴 안을 막 1cm, 2cm씩 열 수는 없으니까 아주 최소한의 인시전이나 구멍으로 해서 제거를 해야 되니까, 저는 손으로 실이 날카롭게 만져지지 않으면 제거를 잘 안 하거든요. 정 원장님 어떠세요? 그렇죠. 이제 피부를 살짝 만졌을 때 거기 실이 만져져야 되거든요. 끝부분이. 그래야 우리가 그 부분을 특정 지어서 가지고 그 부분에 홀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실 제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이게 또 환자의 납부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거를 한다 그러고 고생을 했는데 제거가 안 되면 서로 되게 난감하고, 환자가 이제 더 이상 시술자를 신뢰하지 않는 순간이 오니까 실 정말 제거하면 확실히 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저는 실 제거하고 효과 없는 건 제가 요게 다 회복되면 보충해드린다고 얘기하고 해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하고, 실을 제거할 때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은 되게 이게 의외로 생각보다 예민하잖아요, 얼굴이. 그래서 실을 제거할 때 그쪽에 리도케인을 넣게 되면 스웰링이 오면서 만져졌던 실이 안 만져지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경험 하신 적 네. 있으세요?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지셔닝에 따라서 실이 앉아있을 때 만져졌는데 누우니까 없어지는 경우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게, 환자가 앉아있을 때도 잘 안 만져지는데 세수하려고 숙일 때 만져진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를 숙인 상태로 제가 이렇게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수리하듯이 이렇게 들어가갖고 이렇게 해서 한 적도 있었는데, 이 말을 좀 정리하면 실이 잘 만져지는 최적의 포지션에서 시술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리도케인은 그래서 저는 그 주변 부에 넣고 시술 부위에는 안 넣고, 실을 제거할 때 절대 실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아주 구멍을 적게 뚫으니까. 어떻게 뚫으세요? 저는 18게이지로 뚫어요. 딱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 콕 뚫거든요. 물론 처음에 리도카인을 많은 양을 넣으면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안쪽 깊숙이 해가지고 적은 양을 넣게 되고, 그 다음에 피부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아주 운이 좋으면은 실끝이 그 구멍을 나오면 아주 해피한 케이스고요. 그쵸. 그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낚시하듯이 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포셉이라든가 어떤 좀 날카로운 기구를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 거죠. 저는 더미스까지 이거 완전하게 뚫고, 의외로 18게이지로 막 뚫으면 그 자리가 더 이렇게 커지면서 PIH 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11번 블레이드로 과감하게 0.2cm 정도 툭 뚫거든요. 그러면 세로로 길게 가고, 그 정도는 수철을 안 하고 스테리스트립을 해도 흉터가 거의 안 남더라고요. 요거 영상 지금 계속 틀어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낚시하듯이 잘 안 만져지니까 손끝으로 계속 느껴가면서 쓰는 포셉을 저는 투스가 있는 걸로 오히려 하고, 왜냐면 안 그러면 안 잡히더라고요. 뭘로 하세요? 이렇게 후크 같은 거 쓰는 건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저는 후크를 안 쓰고 있어요. 혹시라도 센소리 너브의 브랜치라도 혹시 걸리면은 끊어지거나 그런 데미지를 좀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후크가 좀 더 편할 수 있죠. 특히 이렇게 실이 지나가면 끝이 아니라 중간 정도에서 후크로 걸면은 굉장히 쉽게 제거할 수 있긴 한데, 네, 그런 경우는 좀 쉽게 다른 제거가 데미지가 생길까봐 저는 후크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후크 쓰지 않고 저는 투스 포셉을 쓰고, 그럼 정리하면 구멍을 최소화시키고 실이 만져지는 포지션에서 그 부위에 스웰링을 많이 만들지 않게 리도케인을 많이 쓰지 말고, 후크는 웬만하면 쓰지 않고, 그렇게 해서 느낌으로 해서 데미지를 덜 주고 빼낸다. 그리고 확실히 뺄 수 있지 않으면 웬만하면 트라이 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하나의 또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선생님 이제 투스를 쓰시는데 처음에 실을 못 찾을 때는 이빨이 없는 걸 가지고 살살살살 찝어보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포셉을 갖고 작은 거부터 같이 쓰시는 게 좋고, 이렇게 해서 오늘 딤플과 실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실 부작용 중에 만족하지 않는 결과, 얼굴이 커지는 결과에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런 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